얘들아, 왜 문을 잠그는 거냐? 정순의 다급한 외침이 폐가 반지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들 준호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떠밀자 무릎이 아픈 정수는 그대로 흙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박힌 날카로운 돌멩이가 무릎을 찌우며 파고들었습니다. 아야! 정순이 무릎을 부여잡고 신음하는 사이 나무 판자로 막힌 출입구 위쪽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찰칵 채워지는 소리가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무거운 자물쇠가 2번, 3번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며느리 미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나무 판자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음성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의 무심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수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돌멩이에 찌인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이미 몸이 약해진 그녀에게 상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떨어진 충격으로 무릎이 더욱 악화된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왜 이런 곳에? 미경아, 문 좀 열어다오. 정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들려오는 건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는 정순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반지하실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판자로 빈틈없이 막힌 창문들 때문에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습한 공기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고 벽면에서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쥐들이 바스락거리며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소리도 났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일이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란 불빛이 어둠을 조금 밝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하지만 화면에는 차가운 글씨만 떠 있었습니다. 통화권 이탈. 아니야. 이럴 수가. 정수는 절뚝거리며 반지하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돌멩이에 찌인 무릎은 한 발 디딜 때마다 찌릿한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전화가 되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석에서, 가운데서, 입구 근처에서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권 이탈. 반지하실 천장 쪽으로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산골 오지에 거기다 지하라는 특성상 전파가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수는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불빛이 반지하실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낡은 나무 상자들과 부서진 농기구들이 어수선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괭이, 부러진 삽자루, 구멍 뚫린 플라스틱 통들이 오랫동안 방치된 채 먼지와 거미줄에 덮여 있었습니다. 헌 이불과 찢어진 비닐봉지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 흙은 축축하고 끈적했습니다. 오랫동안 물기가 스며들어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순이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신발에 들러붙었습니다. 정순이 불빛을 벽 쪽으로 돌리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나무가 덧대어진 벽면에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깊게 판 자국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정수는 무릎을 절며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핸드폰을 벽에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미, 경, 나,
분, 년.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거칠고 깊게 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한 분노와 절망으로 새긴 것 같았습니다. 더 아래쪽에는 다른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배, 고, 파, 살려, 조, 아, 들, 아, 보, 고, 십, 다. 정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이곳에 갇혀 새긴 절규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을 그리워하며 죽어간 누군가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누가 여기서? 정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들은 마치 죽은 자의 혼이 남긴 증거 같았습니다. 특히 이미경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 정순을 더욱 경악시켰습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 죽어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죽음에 자신의 며느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순은 뒷걸음질치며 나무 판자로 막힌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자신을 여기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죽는 건가?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벽의 글씨가 마치 자신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더욱 무서웠습니다. 정순은 어둠 속에서 벽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보니 처음에 본 것보다 훨씬 많은 글씨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 말, 라. 정순의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가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새긴 절규였습니다. 더 아래쪽을 더듬어 보니 또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며, 느, 리, 가, 날, 가, 독, 다. 정순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이곳에서 죽어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위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허튼 생각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그래야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해지실 거예요. 정수는 나무 판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경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왜 나를 여기 가둬놓은 거야? 하지만 미경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거기에 며칠만 계시면 어머니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 좋은 일 아닙니까? 정순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자식 도와주고 편히 가요. 정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로 날 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이런 곳에,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거 몰라요? 병원비에 약값에 얼마나 돈이 들어간 줄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돌본 자식이 이런 말을 하다니. 엄마가 없으면 생명보험금도 나오고 집도 팔 수 있고 우리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정수는 바닥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죽음으로 돈을 벌려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굶겨 죽이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마치 계획된 살인처럼 차분하게 말하는 아들과 미경의 목소리가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이 악한 년놈들아, 이런 식으로 나를 죽이려 하다니.
정수는 나무 판자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나무 판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소리 지르지 마요. 어차피 여기 아무도 없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산골 폐가에는 우리밖에 모르거든요. 정순의 희망이 꺾였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다시 벽에 글씨들을 더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느껴지는 글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열, 흘, 제, 아, 무, 도, 안, 와.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는 마치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을 더듬다가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더듬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김말순, 이게 여기서 죽어간 그분 이름인가?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누군가 죽어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위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가면 안 돼. 정수는 필사적으로 나무 판자를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차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조용해진 반지하실에는 정순의 거친 숨소리와 쥐들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둠이 그녀를 완전히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벽에 기대어 앉으며 벽의 글씨들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분은 결국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아니야. 나는 달라야 해.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해. 정수는 어둠 속에서 반지하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벽에 글씨를 남긴 그분이 남긴 다른 흔적이나 탈출의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무릎에 박힌 돌멩이가 아팠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그분도 나처럼 살려고 애쓰셨을 텐데. 정수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벽의 글씨가 단순히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후에 올 사람을 위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수는 어둠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리며 아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지하실 구석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하나씩 옮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농기구와 부서진 상자들 사이로 손을 넣어 뭔가 유용한 게 없는지 찾았습니다. 혹시 여기 어디선가 나갈 방법이라도 있을지 몰라. 정수는 벽을 따라 손으로 더듬으며 틈새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벽은 견고했고 나무 판자들도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못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맨손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구석진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에 발이 걸렸습니다. 다른 잡동사니들 밑에 묻혀 있던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위에 있던 헌 이불과 부서진 농기구들을 치웠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려 기침이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들 같았습니다. 그러자 낡은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큰 상자였는데 다른 잡동사니들과 달리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지만 이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핸드폰 불빛을 잠깐 켰습니다. 낡고 썩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가장자리는 부스러져 있었고 위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옆면에는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먼지를 털어내고 자세히 봤습니다. 희미하지만 이름 같은 게 보였습니다. 김말순, 김말순. 벽에 새겨진 그 이름이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뚜껑이 너무 오래되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건, 녹슨 숟가락, 작은 거울 조각들과 함께 플라스틱으로 쌓인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소중한 물건들을 간직해 둔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김말순, 70대 여성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소는 바로 이 동네, 이 집이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벽에 글씨를 새긴 그분의 신분증이 여기 있다는 건, 그리고 주소가 바로 이 집이라는 건, 이 집이 김말순 할머니 집이었구나. 그럼 미경이가 여기 살았다는 거잖아. 정수는 핸드폰 불빛을 끄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경이 재혼 전에 살던 집이 바로 여기였고 김말순이 전 시어머니였다면, 그리고 전 남편이 사고로 죽은 후에, 그럼 미경이가 김말순 할머니를. 끔찍한 추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상자를 더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상자 밑바닥을 더듬어 보니 뭔가 종이 같은 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축축해서 거의 썩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배터리가 아까웠지만 이건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날 가뒀다. 아들이 사고로 죽더니 미경이가 변했다. 누구든 이걸 찾거든 경찰에 신고해달라.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김말순 할머니가 직접 쓴 유언이었습니다. 종이를 뒤집어 보니 더 절절한 글이 있었습니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이미경이 범인이다. 거동 불편한 나를 여기 가뒀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억울하다. 정수는 핸드폰 불빛을 끄고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은 김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미경이 정말로 전 시어머니를 여기서 굶겨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나도.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김말순 할머니와 똑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미경이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종이를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이 증거로 미경을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자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낡은 약봉지, 독서용 돋보기, 그리고 작은 수첩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김말순 할머니가 쓴 듯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이상해진다. 아들 죽고 나서 완전히 변했다. 나를 귀찮아한다. 오늘 밥을 안 줬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무서운 눈으로 쳐다본다. 뭔가 계획하는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절망적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지하실에 가뒀다. 나갈 수 없다. 아무도 모른다. 이곳에서 죽는구나. 정수는 수첩을 읽으며 김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혼자 죽어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할머니,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정수는 수첩도 옷 속에 숨겼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미경의 범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잡동사니들로 다시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벽 쪽으로 이동해서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뭔 소리 안 났어? 준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글쎄, 쥐소리 아닐까? 혹시 모르니 집 주변을 확인해 봐야겠어. 좀 이따 지하도 내려가 보고 확인해 보자.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경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멀어져 갔습니다. 아직은 내려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안도하며 다시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저도 꼭 살아남아야 해요. 정순의 눈빛에 강한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남긴 증거들이 있으니 미경을 반드시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 이미경. 내가 한 짓을 세상에 다 알려주겠어. 어두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을 옷 속 깊숙이 숨기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오래 안 걸릴 거야. 지난번처럼 신경 끄고 있으면 알아서 굶어 죽을 거야.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번 김말순 할머니 얘기였습니다. 잠깐 지난번? 준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야. 미경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말이 그렇다고? 미경아, 누구한테 이런 짓을 해봤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당장 말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정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준호야, 이미경이 김말순이라는 할머니를 죽였어. 위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순?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 이름을? 김말순이 누구야? 너 전 시어머니 이름이 김말순이지? 준호가 다그쳤습니다.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 긁었습니다. 준호가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로 벽에. 준호가 글씨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미경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준호가 미경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증거가 남아있을 줄 몰랐어? 몰랐어. 이런 게 있을 줄 몰랐다고. 미경이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가 이걸 다 봤는데. 모르겠어. 일단 지워야 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소리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잘못이야? 내가 급하게 하자고 했잖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두 사람이 고성으로 다투는 사이 정수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철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느라 자신을 주에 깊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열린 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 지울 수 있을까? 지워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의 다툼이 계속되는 사이 정수는 거의 문 가까이까지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가면. 그때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정순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어디 가려고? 준호가 달려와서 정순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야. 정순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상처가 더 벌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미경아, 빨리 나가자. 준호가 미경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직 다 안 지웠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해. 지금은 나가야 해. 두 사람이 급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의 나갈 뻔했는데. 탈출의 기회를 놓친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어. 정수는 상처 입은 몸을 일으키며 다시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위에서는 두 사람이 여전히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어둠 속에서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꼭 복수해 드릴게요. 정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무릎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상처가 더 벌어져 피가 흙바닥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탈출 기회를 놓친 절망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이 여전히 자신의 품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언장과 신분증, 그리고 수첩. 이것들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자 미경을 처벌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선 이곳에서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정수는 상처 입은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나무 판자들로 막힌 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판자들이 못으로 단단히 박혀 있었지만 혹시 느슨한 부분이 있을까 하고 손으로 하나씩 흔들어 봤습니다. 이건 너무 단단하네. 판자 사이사이로 손을 넣어 틈을 벌려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못들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맨손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반지하실에 쌓인 잡동사니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못을 뽑을 수 있는 도구나 판자를 부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녹슨 농기구들 사이에서 작은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자루가 부러질 것 같았지만 써볼 만했습니다. 정수는 망치로 판자를 두들겨 봤습니다. 하지만 소리만 날 뿐 판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들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정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혹시 바닥을 파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봤지만 이미 너무 몸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마름과 배고픔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지기 시작했고 몸 전체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지 못한 지 이틀째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 아닐까? 정수는 자신의 몸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이런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김말순 할머니의 절규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배고파, 목말라, 살려줘. 그 절망적인 외침들이 지금 자신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준호가 다시 온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망치를 잡동사니 사이에 숨기고 벽에 기대앉았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때?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될 거야. 물도 음식도 없으니까 오래 못 버틸 거야. 미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마치 날씨 얘기하듯 말하다니. 그런데 벽에 새겨진 글씨는 어떻게 할 거야? 저게 발견되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망치로 벽을 부숴야 할 것 같아. 너무 깊게 새겨져 있어서 부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겠어. 미경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벽을 부순다고? 그럼 집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저런 증거가 남아있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이 후레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 후레쉬 불빛으로 정순을 비췄습니다. 정순은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고 입술이 바짝 말라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많이 약해지셨네요. 미경이 무덤덤하게 관찰했습니다. 물 좀. 정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물은 없어요. 그보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미경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이 잡동사니들을 뒤진 흔적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가려고 애쓰신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절대 못 나가요. 미경이 차갑게 말하며 반지하실을 둘러봤습니다. 김말순 관련해서 다른 건 정말 없었나요? 벽에 새겨진 것 말고는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보죠. 미경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순을 바라보더니 반지하실을 본격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경의 손이 정순이 숨겨둔 망치를 건드렸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니가 이걸로 뭘 하려고 하신 거예요?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문을 부수려고 하신 건가요? 소용없어요. 그런 낡은 망치로는 불가능해요. 미경이 망치를 다른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위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큰일 났어. 왜? 뭔 일이야? 미경이 급하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이 나한테 전화했어. 지금 어머니 집 앞에 왔다고.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김순례 언니가 온 걸까요? 뭐라고 했어? 일단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인지 자꾸 물어봐. 어떻게 대답했어? 얼버무렸어. 그런데 그분이 의심하는 것 같아.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따지시더라고. 두 사람이 다급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김순례 언니가 자신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찾아오시면 일단 서울에 있는 병원에 모셨다고 하고 면회 금지라고 하자. 그래도 의심받으면 며칠만 더 버티면 돼. 그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미경의 차가운 계산이 정순을 절망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순은 김순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순례 언니,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정순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김순례가 계속 찾아준다면 혹시 자신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약해져 갔습니다.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나 이제 정말. 정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김순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희망에 매달리며 다시 한번 탈출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순례가 계속 찾아준다면 혹시 의심을 받고 경찰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수는 잡동사니들을 다시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녹슨 농기구들 사이에서 부서진 삽을 발견했습니다. 자루가 반쯤 부러져 있었지만 날 부분은 아직 쓸만했습니다. 이걸로 뭔가 할 수 있을까? 정수는 삽을 들고 벽을 찍어봤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 단단해서 상처만 낼 뿐이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부서진 삽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흙바닥이라면 혹시 팔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터널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한 상태에서 터널을 파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혹시 바닥 밑에 하수관이나 다른 공간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서진 삽으로 바닥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습기에 젖어 있어서 그런지 쉽게 파여나갔습니다. 하지만 삽이 부러져 있어서 깊이 파기는 힘들었습니다. 이거라면 혹시 정수는 희망을 품고 계속 팠습니다. 삽질을 할 때마다 무릎에 상처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견뎌야 했습니다. 한참을 파다 보니 구덩이가 제법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평소라면 문제없을 일이지만 며칠째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약을 먹지 못해 몸 상태가 더욱 나빠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자주 쉬어가며 조금씩 팠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터져서 피가 났지만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파야 하나? 언제까지? 정수는 포기하려던 찰나 삽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돌이 아닌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아까웠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이미 배터리가 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더 이상 아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구덩이를 비추자 흙 속에서 하얀 것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돌멩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길고 가늘었습니다. 이건 뼈? 정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얀 뼈 조각이 흙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팔뼈나 다리뼈 같아 보였습니다. 설마.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더 가까이 대고 조심스럽게 흙을 더 파봤습니다. 더 많은 뼈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갈비뼈 같은 것들과 손가락 뼈로 보이는 작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사람의 뼈였습니다. 더 파보니 척추뼈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둥근 두개골이었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 불빛에 비친 두개골의 눈구멍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빨들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정말로 여기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절규들, 상자에 남겨진 유품들, 그리고 지금 발견한 유골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미경이 김말순 할머니를 굶겨 죽인 후 이곳 지하실 바닥에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꼴 요양원에 모셨다는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실제로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정수는 핸드폰 불빛으로 유골들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뼈들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않고 그냥 흙에 덮인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니 급하게 묻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마 미경이 김말순 할머니가 죽은 후 빨리 증거를 없애려고 서둘러 묻었을 것입니다. 할머니, 이렇게 차가운 흙 속에서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두개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을까요? 아들을 사고로 잃고 슬퍼하는 것도 잠시,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이런 곳에서 혼자 죽어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벽에 새긴 그 절규들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배고파, 목말라, 이미경 나쁜 년 아들아 보고 싶다. 그 모든 글씨들이 김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다른 뼈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손목뼈, 발목뼈, 어깨뼈. 한 사람의 온전한 유골이 모두 여기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골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핸드폰 불빛에 비쳤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흙에서 파내어 꺼냈습니다.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끼고 있던 반지인 것 같았습니다. 결혼 반지로 보였습니다. 반지 안쪽에는 뭔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반지를 핸드폰 불빛에 가까이 대고 자세히 봤습니다. 영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김말순 할머니와 돌아가신 남편 사이의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였을 것입니다. 정수는 반지를 보며 오열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끼고 있던 소중한 결혼 반지였을 텐데 이렇게 흙 속에 묻혀 있다니. 할머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고통과 절망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곧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서글펐습니다. 꼭 복수해 드릴게요. 이 악한고 못된 년을 반드시 벌받게 하겠어요. 할머니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겠어요.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유골에게 다짐하며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더욱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유언장, 신분증, 수첩에 이어 결혼 반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미경의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 불빛을 끄고 반지를 다른 유품들과 함께 옷 속 깊숙이 감췄습니다. 배터리를 아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준호가 또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어. 미경의 목소리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급하게 흙을 다시 덮어 유골을 숨겼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뼈들을 다시 흙으로 덮는 일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서진 삽도 재빨리 잡동사니 사이에 숨겼습니다. 어머니 또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미경이 후레쉬를 들고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흙이 파여 있네? 미경이 정순이 판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벽에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파내신 거 있어요? 아니면 뭔가를 봤어요? 미경이 의심스러워하며 후레쉬로 구덩이를 비춰봤습니다. 정수는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혹시 내가 유골을 봤다는 걸 알면 미경은 어떻게 할까요? 다행히 유골은 흙에 잘 덮여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서둘러 덮긴 했지만 잘 숨겨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 찾으신 거 있나요? 왜 이렇게 깊이 파셨어요? 미경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냥 나가려고. 정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가려고 땅을 파셨다고요? 터널이라도 만들 생각이셨어요?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길 파서 탈출하겠다니. 미경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짓만 하고 계시네. 별로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유골을 발견한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언장, 신분증, 수첩,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 미경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며칠째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몸은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져 어지러움이 심했습니다. 의식도 간헐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죽는 건가?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유골이 묻힌 곳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곧 할머니처럼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과 준호와는 다른 느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더 무겁고 신중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누구 계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수는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이건 미경이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며칠 전부터 이 집에 불이 켜지는 걸 봤는데 그 목소리는 마을 이장 김대수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면서 마을 일을 도맡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집이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인데 누가 들어온 건가? 이장이 집 주변을 둘러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이장이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정순이 더욱 크게 소리쳤습니다. 목이 아팠지만 계속 소리쳤습니다. 지하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이장이 집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이곳저곳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마당 쪽에 철문이 있어요. 정순의 절규에 이장의 발걸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아, 여기 문이 있네. 누구세요? 드디어 이장이 철문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김정순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가뒀어요. 정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순? 박준호 씨 어머님 말씀이세요?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이장이 철문을 열려고 애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네. 이걸 어떻게 해? 할머니, 괜찮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며칠째 물도 음식도.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빨리 경찰 불러주세요. 정순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장이 핸드폰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통화권 이탈이네. 기다려요, 할머니. 이장의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신고하고 금방 다시 올라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네, 빨리. 빨리 가세요. 정순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장의 발걸음 소리가 급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뛰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구원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장이 경찰을 데려와 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너무 늦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빨리.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을 꼭 쥐며 기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에 정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할머니, 경찰 왔어요.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고하신 분이 김대수 씨죠? 경찰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하실에 김정순 할머니가 며칠째 갇혀 계세요. 상태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할머니, 경찰이에요. 곧 구해드릴게요. 경찰이 철문 너머로 정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살았나요? 정순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들이 도구를 가져와서 자물쇠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쇠 자르는 소리가 천국의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철문이 끊어지면서 열렸습니다. 경찰의 후레쉬 불빛이 계단을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빛에 정수는 눈이 부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이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정수는 경찰을 보는 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눈물이 쏟아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지하실에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할머니를 여기 가둔 거예요? 제 며느리 이미경이에요. 아들 준호도 공범이에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증거가 있나요? 정수는 품속에서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을 꺼냈습니다. 이미경이 전에도 시어머니를 죽였어요. 김말순이라는 분을. 이게 그분이 남긴 유언장이에요. 경찰이 유언장과 신분증을 받아보며 경악했습니다. 이장 김대수가 옆에서 증언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안 된 분이에요. 며느리가 시골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는데 요양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굶어 죽였어요. 정순이 자신이 판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바닥에 그분의 유골이 묻혀 있어요. 경찰이 후레쉬로 바닥을 비춰보니 흙이 파인 흔적과 함께 뼈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심각한 살인 사건이네요. 경찰은 즉시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본부, 여기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과학수사팀과 구급차 급히 보내주세요. 피해자가 며칠째 감금되어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의자 이미경과 박준호 즉시 공개 수배 부탁드립니다. 도주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의 부축을 받아 정수는 천천히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석양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정순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행히 제가 며칠 전부터 이상한 걸 눈치챘거든요. 몇 년째 비어있던 집인데 불이 켜지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정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입니다. 당뇨 환자신데 혈당도 매우 불안정하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정수는 들것에 누워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링거를 맞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버티셨어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미경과 준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들이 집에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과학수사팀도 도착해서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바닥에서 실제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정수는 병원에서 링거와 응급처치를 받으며
담당 형사에게 상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의자들은 곧 체포할 예정입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억울함도 꼭 풀어주세요.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유품들을 형사에게 전달하며 당부했습니다. 밤 늦게 미경과 준호가 집에 돌아왔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경 씨 살인, 살인미수, 시체유기, 납치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준호 씨도 살인미수, 납치감금 동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수는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드디어 김말순 할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겠어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순이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던 어느 날 담당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학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골이 정말로 김말순 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와 치과 기록을 통해 신원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정수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김말순 할머니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벽에 새겨진 글씨들도 김말순 씨의 필체와 일치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주신 유언장과 함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그럼 이미경은요? 이미경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한 달 후 법정에 선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아들 박준호와 며느리 이미경은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김말순 할머니도 같은 방법으로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준호와 이미경의 잔혹함에 경악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김말순의 유언장을 법정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김말순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입니다. 며느리가 날 가뒀다. 이미경이 범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경은 변호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거짓입니다. 저는 김말순 할머니를 시골 요양원에 모셨어요. 미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요양원 이름을 말해보세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몇 년째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게 합리적입니까?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증인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왜 친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뒀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저는 보험금이 목적이었던 것 아닙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이어졌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2명을 연쇄 살해한 충격적 사건, 보험금을 노린 잔혹한 범죄, 전국이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마을 이장 김대수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이미경 씨가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네요. 폐가에서 며칠 전부터 불빛이 보이는 게 이상해서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 김정순 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이미경은 전 시어머니 김말순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으며 현 시어머니 김정순을 납치감금하여 살해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생명경시, 풍조와 배금주의가 낳은 참담한 결과입니다. 피고인 이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친모를 상대로 한 폐륜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준호는 훌쩍거리며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순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순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김말순 할머니의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아들에 대한 심정은 어떠신가요?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정순의 단호한 대답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순은 김말순 할머니의 유고를 모셔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이웃들이 김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정수는 영정 앞에서 깊이 절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묘를 정성스럽게 단장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했을 만한 꽃들을 심고 비석도 새로 세웠습니다. 고 김말순 지묘. 억울한 죽음이었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수는 매주 성묘를 갔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듯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그 악한 년이 무기징역 받았어요. 평생 감옥에서 썩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르르 흔들렸습니다. 준호도 15년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 아이를 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순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남겨주신 증거들이 저를 구했어요. 묘지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편 감옥에서 미경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김말순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감옥에서 매일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수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들로부터 벗어나 평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며 김순례와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정순아, 건강은 어때? 괜찮아요, 언니. 조용히 지내니까 마음이 편해요. 정수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지만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매주 김말순 할머니 성묘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왔어요. 정수는 할머니 묘 앞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정수는 묘지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정수는 김말순 할머니의 묘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이 묘지를 물들이는데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 곁에 계신 건가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더 부드럽게 불어와 정순을 감쌌습니다. 마치 김말순 할머니가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할머니의 원혼이 편히 쉬기를.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정순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별이 할머니일까요? 정순은 그 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과거는 뒤로하고 김말순 할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김말순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좋은 꿈 꾸세요. 달빛이 정순의 뒷모습을 은은하게 비추며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